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대세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는 이제 주식시장까지 커졌는데요. 미국 주식까지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당고래입니다. 오늘은 배당주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의 대부분은 연간 배당을 지급합니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죠. 첫 영상에서부터 예시로 계속 들었던 한국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분기 배당을 진행하는 종목은 포스코, 코웨이 등 10개 미만의 종목들이 분기 배당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 중 배당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5종목 미만이란 소리죠. 당연스럽게도 연간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배당 확보를 통해 은퇴했을 때 혹은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배당이 감소하거나 끊기게 되면 그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끊기거나 감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의 대부분은 연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 배당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는 종목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다우지수의 30종목, S&P 500의 500종목, 러셀 2000의 2000여 종목 등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만 하더라도 3000여 종목이 넘습니다. 그중 팡으로 유명한 우리들 생활에도 밀접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도 있죠.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의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한국과의 차이는 대부분이 분기 배당을 진행하고 연배당이나 반기 배당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보다는 적은 편인 거죠. 다우지수 30개 종목은 미국에서도 손에 꼽는 대표 우량주입니다. 다우지수 30여 종목의 평균 배당률은 2.7%가 넘습니다. 그중 제일 높은 건 9%대의 엑손모빌도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배당률이 2.54%인 걸 감안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배당주들은 배당을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배당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 중 5년 이상 배당을 증가한 종목은 배당 블루칩, 10년 이상 배당을 증가한 종목들은 배당 어치버, 25년 이상은 배당 귀족, 50년 이상 증가 종목은 배당 킹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 수는 3천여 종목이 넘습니다. 그중 배당 어치버는 약 260여 종목, 배당 킹은 27종목이 있습니다. 배당 어치버가 10년 이상 배당을 증가해야지 얻는 칭호라면 10년 이상 증가시킨 종목은 260여 종목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배당을 꾸준하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매수 시점에 3% 배당률인 주식이 배당금을 연간 5%씩 늘린다고 했을 때 1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매수 시점에는 배당률이 3%였던 주식이 10년 후에는 약 4.8%, 거의 5%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면 7.96%, 약 8%, 그 상태로 다시 10년이 지나면 13%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배당킹의 경우 5%씩만 배당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매수 시점의 3%의 배당률은 50년 후에는 약 35%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 중 우량기업을,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굳이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이 더 우량한 이유는 이런 지표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통하여 기업을 경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보다는 투명하게 경영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 밝혀지면 징벌적 벌금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시장의 크기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한국 증시는 전체 시장의 2%가 안 됩니다.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과 자금이 집중된다는 소리입니다. 좁은 풀장보다 바다에서 헤엄치기 편한 것처럼 시장이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및 나스닥까지 최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배당 투자라는 것은 주가 차익도 있지만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다는 뜻은 3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량주더라도 적당하고 꾸준하게 증가하는 배당이 없다면 최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하여 폭락장에 접어들게 된다면 몇 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당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고배당을 지급하는 주식들이나 우량 기업이 아닌 곳은 배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배당금의 규모를 낮추는 등의 배당 컷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개 종목의 배당킹의 경우에는 50년 이상을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입니다. 그 말은 87년도 경제대공황과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를 전부 겪어오면서도 지급하던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부실이 도화선이 되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실물경제의 기반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현금 증거인 배당을 줄이지 않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실적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탄탄한 펀더멘털과 더불어 유보금 등으로 자산을 축적해온 미국 공용시장의 우량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몰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며칠 전인 3월 16일 미국 연준은 역대급 금리 인하로 0%의 저금리를 도입했으며 QE, 즉 양적 완화를 다시 진행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금융경제의 위기가 찾아온 듯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해서 증시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16일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다우지수는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위기를 국가가 나서서 수습하겠다는 말은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발생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동산 또한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단 매매의 빈도와 시장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적을 뿐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안정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종목에 올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망하는 주식시장으로 보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이 내려간 이때에 우량주를 싸게 사서 장기 보유를 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